12월 달에 왜 미국 달러 선물의 오버슈팅이 나타나게 됐고, 이 망할 놈의 미국 달러 오버슈팅 때문에 잘 나가던 미국 대형주들이 하방으로 꺾이게 된 것인지, 미국 주식시장을 12월서부터 폭락시킨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에 나타난 것은 뉴욕 종합이고요. 밑에 나타난 것은 나스닥이에요. 물론 두 개 다 미국의 주가 지수이기 때문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는 있죠. 근데 나스닥이라는 놈은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얘네만 올렸다 내렸다를 만들면 등락 변동성이 매우 격해지는 특성을 갖는 게 나스닥이에요. 즉 미국 주식시장의 실제 모습을 반영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미국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모두 포괄하는 뉴욕 종합 주가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국 주식시장의 실제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 지표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미국의 실제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등락 변동성이 큰 나스닥도 당연히 연동돼서 상승하게 되고, 상승하다 하락하면 나스닥도 등락 변동성이 크니까 상승세도 크게 하락세도 크게 이와 같이 변동성이 증폭되지만 실제 미국의 주식시장의 모습인 뉴욕 종합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걸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상승세가 강화되던 뉴욕 종합이 됐던 나스닥이 됐던 얘네들이 갑자기 상승세가 둔화되고, 여기가 이제 7월이죠. 7월 들어서게 되면서 갑자기 하락 현상이 발생되게 됐어요. 즉 미국의 주식시장은 7월로 다가서게 되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하락세로 전환되는 듯한 분위기로 전환됐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되게 됐죠. 11월 6일 날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 발표가 나오게 됐고, 이와 같은 대통령 당선 발표라는 뉴스에 따라서 단기 투기 자금이 유입되게 되면서 뉴욕 종합도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나스닥도 일시적으로 급등했죠. 그렇지만 미국의 실제 주식시장의 모습인 뉴욕 종합은 산타랠리가 아닌 12월 들어서 하락세로 이미 전환이 되게 됐죠. 나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몇몇 개들에 의한 왜곡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 추가적인 상승 현상, 정확히 말하면 애플만의 산타랠리로 나스닥 지수 전체가 상승하는 듯한 착시 현상을 만들었지만,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12월에 하락세로 전환되게 되니 결국 나스닥도 뉴욕 종합, 미국의 실제 주식시장의 모습에 따라서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코스피도 비교를 해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글로벌 ETF라는 상품이 도입된 이후에 한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아프리카의 이름 모르는 국가의 금융시장이 있다면 다 같은 기간에 연동돼서 움직이죠. 한머니가 거대 자금으로 다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따라서 코스피가 뉴욕 종합의 등락에 연동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봤던 나스닥보다도 더 등락 변동성이 격화된 채로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주식 가격 차트를 보고 미국 주식시장과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연동되지 않는다, 비연동된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뉴욕 종합이 상승하면 코스피가 상승해요. 뉴욕 종합이 상승하다 하락하면 코스피가 상승하다가 하락해요. 그 뒤에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됐고, 미국은 11월 6일 날 자기네 대통령 당선 발표가 확정되니까 단기 투기 자금에 의해서 상승세가 격화됐지만 그 뒤에 하락세로 전환되게 됐죠. 대한민국은 미국 대통령 당선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대로 그냥 하락세가 똑같이 반영이 되게 됐고, 다주 우선 보게 되면 온도차는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같은 시기에 등락 변동성이 연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뉴욕 종합과 대한민국 금융시장 계속해서 커플링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단순하게 가격 차트 오늘 플러스 1, 저기 마이너스 1, 비연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등락이 일정 기간 누적된 이와 같은 연동 포지션을 보게 되면 여전히 연동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하튼 다 이렇군 저렇군 다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왜 잘 나가던 주식시장이 이 7월서부터 왜 상승세가 둔화되고 하락세로 전환되게 된 것인가? 이게 궁극적인 의문이란 말이죠. 자유소비재와 필수소비재 중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하는 지표예요. 얘가 위로 올라가면 돈이 자유소비재로 가고 있다.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필수소비재로 가고 있다. 돈이 자유소비재로 갈 때 주식시장이 연동돼서 상승합니다. 필수소비재로 돈이 가고 있으면 주식시장은 하락하게 돼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7월 달이에요. 근데 7월 달 이전의 이 지표의 모습을 보게 되면
2023년 1 월에 여기가 인제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수명주기고, 이 지표는 이 수명주기 내에서 움직여 왔어요. 근데 2023년 1 월에 얘가 여기를 언더슈팅, 수명주기를 밑으로 하향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됐어요. 하향 이탈했던 지표는 위에 저항선을 뚫고 눌림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다시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이제 지우고선 보게 되면 2023년 1 월에 언더슈팅이 발생된 다음에 다시 이 밑에 제일 밑에 채널을 태동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지표는 눌림 과정을 거쳤어요. 이 눌림 과정을 거쳤었던 6 번에서 7번 기간이 2024년 7 월에서 9월 기간에 해당하게 되고, 이와 같이 하락하게 되는 것을 돈이 필수 소비재로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얘를 인제 좀 더 보기 편한 그림으로 다시 바꿔서 보게 되면, 여기가 2024년 7 월에서 9 월에 돈이 필수 소비재로 이동했던 기간이에요. 돈이 필수 소비재로 이동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하락하죠. 돈이 자유 소비재로 가면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되고요. 돈이 필수 소비재로 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돼요. 2024년 7 월에서 9 월까지 돈이 필수 소비재로 이동함에 따라서 나스닥에 하락 현상이 발생되게 됐죠. 잘 나가던 주식시장이 상승세가 둔화되고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됐죠. 언더슈팅이었던 놈이 다시 수면주기 들어와서 헤딩하고 눌림을 거친 다음에 다시 여기를 인제 타고 올라섰어요. 여기에 인제 가운데 붉은 선으로 표기한 게 경유지라고 말하고요. 얘가 인제 역사적 평균 속도를 의미해요. 평균 속도를 회복하는 수준까지 지금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됐고요. 여기 인제 상승하는 기간 8 번에서 9 번이 바로 인제 2024년 10 월서부터 12월 기간에 여기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요 그림도 좀 보기 좋게 다시 확대해서 나타나게 되면, 2024년 10 월서부터 돈이 자유 소비재로 이동을 하게 됐죠. 자유 소비재로 돈이 이동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돈의 이동에 따라서 나스닥이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는 현상이 발생되어져 왔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여기죠. 최근이죠. 10 월서부터 돈이 자유 소비재로 이동함에 따라서 나스닥과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됐는데, 동시에 매우 이상한 현상이 발생됐어요. 미국 달러가 10 월서부터 동시에 이 달러가 강세를 나타나게 됐어요. 원래 이 달러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돈은 필수 소비재로 가고요. 이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야지 돈이 자유 소비재로 가요. 10 월서부터 돈이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돈이 필수 소비재로 가야 되는데, 돈이 반대로 자유 소비재로 가고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되는, 서로 같은 기간에 발생될 수 없는 현상이 10 월서부터 발생된 거예요. 정리를 하면 10 월서부터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됐다. 돈이 자유 소비재로 가면서 주식시장을 상승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동시에 미달러 선물 가격이 상승하는 미달러 강세 현상이 동시에 발생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와 같이 같은 기간에 발생될 수 없는, 연동되지 않는 두 가지 현상이 10 월서부터 연동돼서 발생된 것일까?